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8페이지 보시면 그 제목이 지적 공부해서 열에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에 관해서 자,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장부, 그거를 지적 공부다라고 열에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걸 보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조금만 복습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열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지적법 외에 다른 법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공간정보법 중에 지적 파트만 우리 시험 범위니까 그냥 제가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요래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법 여기는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제일 먼저 토지 등록 지적 공부에서 자, 요게 지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거, 그거를 지적 내지 지적 제도다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와 관련돼서는 뭘 보셨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자,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의 표시란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해서 요래 6개입니다. 근데 요 중에 소재는 행정구역이니까 지적소관청이 이거를 결정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표라는 것도 자, 법에 조문이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지번입니다. 지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지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인본부, 여인멀리, 최본본 그렇게 그리고 분할의 경우에는 본최부부 그리고 합병은 선본선 그까지 그리고 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는 종전 지번들 중에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뭐 경계에 걸쳐져 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팎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더라. 즉 같은 본번을 쓰는 지번이 있더라. 이런 것들 쭉 빼고 부여한다라는 거. 그 기억나십니까?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28개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을 하나씩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계속 양이 많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요. 이것저것 내다 보니까 실제 뭐 요거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는데 자, 우선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즉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은 대장하고 도면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바로 보실 겁니다. 우리가 목도장 해가지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요렇게 지금 도면하고 대장입니다. 그리고 대장의 지목이 등록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써줍니다. 그리고 도면의 지목이 등록될 때는 부호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 부호는 원칙적으로는 두 문자, 머리 글자 따서 쓰는 게 원칙인데 차문자 따서 지목을 붙이는 경우가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장용지, 주차장, 주차장, 하천, 유원지 해가지고 요거는 장차천원에서 요렇게 요거를 붙여준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면적은 자, 면적을 등록하는데 자, 끝다리가 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끝수 처리. 그래서 축척이 1000단위를 넘는 지역에서는 자, 0.5를 기준으로 해서 크냐 적으냐 혹은 0.5냐 그거를 그리고
자, 축척이 500분의 1이다, 600분의 1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0.05를 기준으로 해서 크냐 적으냐 뭐 이렇게 나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반올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545입입니다. 445입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경계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기준에서 그 5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부, 차이가 있으면 하반부, 절토가 됐으면 상단부, 그리고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그리고 제방을 토지로 등록할 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해서 쭉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제1장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보실 내용이 이겁니다. 제2장 해가지고 지적 공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의 구체적인 종류가, 지적 공부 종류가 7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요 지적 공부에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는가. 예, 요거 볼 거고, 그리고 지적 공부가 만약 훼손되거나 멸실이 되면 이거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구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구 절차.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요래 살펴볼 겁니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토지 이동이니, 지적 측량이니, 요런 내용들을 쭉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대충 이런 내용들 보셨는데, 한번 상기하고, 이제 요 부분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8페이지 보시면 지적 공부 해가지고, 자, 먼저, 자, 지적 공부란 해서 한번 봅니다. 자, 토지의 소재, 자, 28페이지 교재.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런 것들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등록해서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즉,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가 바로 지적 공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 공부에는 7개가 나옵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가 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하고 도면, 이런 것들을 지적 공부다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장은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리고 여기에는 28페이지에 토지대장의 양괄로 2번입니다. 등록사항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쭉 나옵니까? 예,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데, 근데, 자, 그 내용은 제가 프린트물에, 자, 프린트물을 지난번에 제가 내드렸는데, 거기 뭐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그러니까 일단 등록사항, 요게 시험 문제다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 삼아 우리 한번 봅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대장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보니까 중앙에 이제 뭐 토지대장에서 요래 나오고요. 그리고 대장은 토지대장 외에 뭡니까? 임야대장 요것도 있습니다. 요 두 종류, 대장 종류는 요렇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요렇게 2가지가 있는데,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요거는 임야대장의 등록지다라고 하면, 요거는 집원 앞에다 뭘 붙인다라는 겁니까? 산 몇 번지 해서, 예, 그래서 뭐 산 17번지 이런 식으로, 예, 자, 집원을 부여한다라는 그거 하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 요 명칭 외에는 등록사항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 제일 위에 요 보니까, 자, 토지대장의 왼쪽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니까 뭐가 등록이 되는 겁니까? 예, 토지 고유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고유번호는 왜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 13자리가 쫙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각 토지별로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를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거기에 등록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재가 나오고, 지번이 나오고, 이렇게 쭉 확인됩니까? 그래서 확인합니다. 고유번호 밑에 토지의 소재, 옆에 보니까 지번, 그리고 지번 옆에 보니까 축척 나오고, 뭐 대충 요래 나오죠? 그리고 그거 한 줄 밑에 내려오니까 토지의 표시 소유자 해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자, 여기 잘라갖고 앞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토지의 표시 나오고 여기에 뭡니까? 소유자 해서 요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장을 그릴 때는 대충 요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왼쪽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된다라는 겁니까?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그리고 요 보면 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적해서 요래 나오고 그 뒤에 면적 뒤에 보니까 사유라는 말이 나오죠. 사유. 그래서 그 사유 앞에다 자 사유가 그래 자 멀리 써놨는데 이 사유 요게 좀 이따 보실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그래서 거다가 사유 하여튼 요런 거 쓰십시오. 예, 토지 이동이란 말을 붙여서 사유 그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뭐 신규 등록이니 등록 전에 이런 것들을 곡칸에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예, 등급 수정 연월일 해서 나오고요. 토지 등급 나오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 등급을 기록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1997년도까지만 등록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걸 등록 안 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개별 공시지가 전에는 토지 등급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등급 대신에 개별 공시지가 그걸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충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 요게 등록이 된다라는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가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 나오고 거기에 소유자 변동일, 변동 원인, 주소 그리고 주소 옆에 보니까 등록번호란 말 나옵니까? 이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예,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밑에 보니까 성명 또는 명칭 요래 나오죠. 요게 5종 세트인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요래 항상 요래 5개입니다. 성, 주, 변 해가지고 요래 5개가 등록이 됩니다. 즉 소유자의 성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명이 나오면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주민번호가 어딘지 주민등록번호 요게 나오고요. 이게 소유권 변동 원인, 소유권 변동 일자 해가지고 거기 변동 원인, 변동 일자 그거 나오죠. 요 5개가 소유자 관련된 사항으로 쭉 등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성주주 변변해서 이렇게 5개를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대장은 물론 요거 외에도 여기 보니까 뭐 축척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몇 개가 장번호도 나오고 이런 몇 개 나오는데 우선은 필요한 게 대장은 크게 이렇게 반 나눠 갖고 이쪽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이쪽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5종 세트 성주주 변변 요게 따라 나온다라는 거 요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됐고요. 자, 그리고 30페이지 가십시오. 보시면 거기도 등록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에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부터 시역까지 나가는데 그 별표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에서 기억부터 치역까지 요래 나옵니다. 그것도 별표 등록사항. 자, 그럼 요쯤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냥 공유지 연명부가 뭔지 대지권 등록부가 뭔지 개념만 좀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이렇게 토지대장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주주 변변해서 이렇게 요 세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 토지가 공유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철수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토지가 철수 외에 예를 들어 한 50명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소유자라는 50명이 쭉 나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보기 너무 복잡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수 여러 장 많이 있는 거 보면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뭡니까? 한 장이 제일 낫죠.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 그래서 자, 지금 요 내용하고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거 요거를 자, 한 장에 지금 기재를 하고 만약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라고 하면
토지대장에는 요 소유자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김철수 외에 49명에서 요렇게만 딱 기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49명 야들은 어디 나온다라는 겁니까? 별도의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토지대장을 볼 때는 자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토지대장을 한번 발급받았다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뭐 면적이 어떻고 지목이 어떻고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 발급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지적공부는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보고 싶으면 뭡니까? 등기부가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등기부는 돈이 700원이 드는데, 예, 그래서 등기부가 제일 정확한데, 그러니까 대장은 이거 보기 위해서 지금 대장을 발급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이거는 짤막하게 나온 이거 막 이름이 한 500명 중 쫙 나오더라. 이래 돼버리면 소위 말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야들 이마에 있으니까 이거 전 궁금하면 뭡니까? 이거 봐라, 따로 봐라. 돈 드는 거 아니야. 별도로 돈 받을 돈 받을 생각 안 할 테니까 이거 따로 봐라. 됐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토지에 애들 이름을 연속해서 쭉 써놓는 거. 그게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그럼 공유지 연명부는 애 성명이 나오겠죠. 이런 공유자가 한 명씩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는 성명 나오는 순간 뭡니까? 성, 주, 변, 이행 똑같이 이게 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 그런 내용들 한번 볼게요. 공유지 연명부 해가지고 토지의 소재, 지번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어떤 토지다라는 거.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디귿. 자, 소유권 지분이란 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유토지니까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뭡니까? 지분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분이 나왔고, 그리고 리을 보니까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 그리고 시읍 보니까 소유자가 변동된 날과 그 원인에서 이게 성주주 변변에서 요래 5개입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미음의 토지고유번호, 사람으로 따지면 아까 민증번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공유지 연명부도 맨 왼쪽 위에 보면 이 토지고유번호를 쓰는 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비읍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에 장번호란 말 나오죠. 장번호 이건 뭐냐라고 하면 애들 한 50명쯤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A4 용지 한 장에 50명 다 쓰겠습니까? 못 쓰겠죠. 2장, 3장 막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자 여기 장번호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애들 이름을 쭉 쓰니까 이게 한 3장쯤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3장 중에 첫 번째 장이다, 3장 중에 두 번째 장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장번호 이걸 안 쓴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자면 원래는 3장인데 중간에 있는 걸 누가 쓱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2장만 있는 줄 사람들은 2장만 있는 줄 알 겁니다. 이거 2장이네 해가지고 근데 왜 이거 50명이 아니지 이 생각 분명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수 누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장번호를 요리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많으면 한 장이 다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목적 때문에 장번호. 그래서 장번호 해가지고 우리 30페이지에 자 어디에 장번호가 나옵니까? 네, 그렇죠. 오른쪽 제일 위에 보니까 뭡니까? 장번호 해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실제 그거 발급받으면 이래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탈 3장 중에 첫 번째 장이다. 요렇게. 그래서 몰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제일 보기 편한데 이래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한 장의 내용이 다 안 들어가고 2장, 3장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적기 위해서 한 장, 이게 한 장이 아니다라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 장번호 숫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가십시오. 자, 대지권 등록부 해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인데, 자, 대지권 등록부는 디귿, 대지권 비율 밑줄 하나, 그리고 비읍, 전유부분 건물 표시 밑줄 하나, 그리고 시읒,
건물 명칭 밑줄 하나, 요래 3개 밑줄을 지읍시오. 자,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 그리고 비읍, 전유부분 건물 표시, 그리고 시읒 건물 명칭, 그걸 3개를 밑줄 쳐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본 게 이제 공유지 연명부라는 요런, 즉, 이 토지가 공유다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아마 2월 달쯤 해가지고 민법을 보시게 되면 집합건물법이라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왜 아파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합건물이라고 요리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집합건물은 자, 이게 비록 한 동의 건물이지만 각각 구조상, 이용상 다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거 전체 아파트 101동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몰라. 떼부자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전부 요거 하나씩 요래 갖고 있는데, 자, 이 구분 건물, 이 집합 건물, 이 소유자들이 자기 건물 소유를 위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지 사용권 이것도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의 토지를 그 아파트 주민들 전부 다가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게 공유지 연명부하고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 우리 지금 보시는 겁니다.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이 공유 토지하고 지금 대지 사용권의 대상도 이게 공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라고 하면, 우리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자유롭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이 공유 토지, 이거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유부분하고 이거 이 대지 사용권 이 지분하고 이것도 분리 처분도 안 되고요. 분할도 안 되고 일반적인 공유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이거 지금 공유한 땅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그냥 공유지 연명부 이것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성질이 다릅니다. 야는 성질이, 야는 일반적인 공유처럼 분할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하고 분리 처분도 안 되고, 하여튼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를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 이건 뭡니까? 이거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인데 해가지고 요렇게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근데 대지권 등록부도 그 본질은 뭡니까? 어차피 공유하는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공유지 연명부에 나온 내용이 싹 다 나옵니다. 그리고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 밑줄 친 대지권 비율이란 말 됐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니까 당연히 대지권 비율 나오겠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그게 뭡니까? 우리 시읒 보면 건물 명칭입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101동 101호, 그게 바로 비읍입니다. 전유부분 건물 표시, 이게 101동 101호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우리 지적 공부 중에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토지가 공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쭉 나오는 장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유 토지니까 뭐 다른 내용은 뭐 차차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소재, 성명 뭐 이런 거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지권 등록부는 어차피 야도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분할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을 뿐이지 본질은 뭐다라는 겁니까?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내용들 싹 다 어디 나온다라는 겁니까? 대지권 등록부요.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신 여기는 더하기 3개가 더 추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개나리 아파트. 그게 101동 101호.
그리고 대지권 등록 보니까 대지권 비율 요게 더 추가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여기 싹 다 나옵니다. 요거 대신 3개만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나온 게 주로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웬만하면 대충 다 문제를 통해 다 익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옛날에 시험도 잘 안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공유지원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뭐 고르라는 겁니까? 이거 고르라는 겁니다. 이거 나오는 건 전부 다 이거 다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의 지분이니 뭐 이런 것들 혹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지권 등록부에 다 공통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공통등록사항이 아닌 건 뭡니까? 야. 됐죠? 그래, 그거 때문에 제가 31페이지에는 디귿, 그리고 비읍, 시읒, 요 3개를 밑줄 쳐놓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도면이 나오는데, 도면도 지적도, 임야도에서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도면은 2번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면의 법정 축척에서 지적도의 축척이 한번 봅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해가지고 자, 몇 개입니까? 토탈 7개죠. 예, 그래서 지적도의 축척에서 제목 옆에다가 7 해서 하나 써놓으십시오.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봅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자, 1500분의 1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000분의 1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2400, 3000, 6000 요래 간다라는 겁니다. 고래 7개입니다. 그리고 임야도는 쓰는 축척이 2개입니다. 얼마입니까? 3000, 6000. 예, 그래서 임야도 지적도 공통적으로 쓰는 축척이 3000, 6000 요래 2개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적도에는 5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5개가 500, 600. 그리고 그 곱하기 2하면 뭡니까? 1000, 1200. 그리고 각본대로 하면 2000분의 1쯤은 하나 나올 법한데요. 2000분의 1짜리 축척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2400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밑줄 쳐놓고 그리고 3번에 등록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쭉 나옵니까? 예, 요게 지적도 내지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다른 것들은 앞에 설명했듯이 그냥 보고 외우면 됩니다. 예? 장번호가 뭔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고유번호가 뭔지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람 민증번호에 해당되는 거네. 그래 보고 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도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뭔가 기술적인 내용들 서로 약속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면에 보면 모양 이래 생긴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십자가가. 이건 뭐겠습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색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자, 그림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 보시냐라고 하면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 자, 한눈에 딱 보면 뭐가 정밀해 보입니까? 33이 더 정밀해 보입니까? 34가 더 정밀해 보입니까? 그렇죠. 한눈에 보더라도 뭔가 막 많이 써놨지 않습니까? 예, 각도 적고, 예, 실제로, 예,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정밀한 축척의 도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32페이지 가가지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각각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토지의 소재.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오셔서 위에 있는 도면, 지적도 한번 보십시오. 자,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소재가 등록된다라고 했는데, 소재가 어디 나옵니까? 예, 빵빵군, 빵빵면, 빵빵리 나옵니까? 예, 요게 소재입니다. 행정구역.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은 어디 나옵니까? 집원이 등록된다 그랬네요. 그렇죠. 그 보니까 14전, 그리고 자, 왼쪽 아래 보니까 13전, 그리고 13전 발 아래 보니까 452도 이래 나오죠. 452도 이거는 뭡니까? 예, 도로. 예, 그리고 그거. 그리고 밑에 답도 나오고, 그러니까 각 집원은 각 토지마다 이렇게 뭐, 예. 집원은 각 토지마다 뭐 15전, 14전 뭐 이런 식으로 예, 각 토지마다 집원 나온다라는 겁니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목 나옵니까? 지목. 그렇죠. 집원 뒤에 전, 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집원입니다. 지목입니다. 근데 지목은 자, 우리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대장하고 도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등록될 때는 집원은 정식 명칭을 다 써줍니까? 부호를 붙입니까? 부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부호는 머리 글자, 두 문자를 쓰는 게 원칙인데요. 차 문자를 쓰는 게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요 토지가 20번지의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러면 야는 요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를 어떻게 씁니까? 주유소 용지 같은 경우에는 유, 주, 뭡니까? 두 문자, 주. 근데 요 옆에 있는 거 21번지 야는 지목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야는 줍니까? 차입니까? 차. 예. 그리고 여기에 자 8번지 목장용지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목장용지는 장입니까? 목입니까? 목. 공장용지는 뭡니까? 장. 되겠죠? 그래서 차 문자 쓰는 게 4개입니다.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요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33회 공해서 이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공. 예. 이거 공장용지입니까? 뭡니까? 공원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여기 보니까 뭐 29회 원 나왔습니다. 원. 이 공원입니까? 유원지입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지목은 부호를 붙이는데 그것도 순간 확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장차천원, 장차천원 이렇게 해서 몇 번 쭉 익숙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장차천원이 뭔지를 정식 명칭으로 계속 입에서 내야 됩니다.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처럼 순간적으로 공 나왔는데 이 공장용지인가 공원인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장용지 나왔는데 장 해놓으면 이 장이 그 장이네 해가지고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4번이 경계란 말 나옵니까? 경계.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경계 아닙니까? 자, 요 토지와 요 토지의 경계.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들, 그 경계. 그리고 자, 5번에 보니까 도면에 색인도란 말 나오죠? 그래, 색인도. 요게 여기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게 색인도입니다. 그리고 색인도는 원래 보면 여기에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2번, 3번, 4번, 뭐 이게 7번, 20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걸 약간 진하게, 우리 그거 보니까 진하게 좀 채색을 해놨죠. 그런데 요게 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자, 요 도면이 뭐다라는 겁니까? 요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색인도라고 하는 건 상하 좌우에 몇 번 도면이 있다라는 거,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안 해놓으면, 자, 예를 들자면 이쯤에 있는 토지를 하나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도면 온데 다 뒤비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도면을 계속 뒤지다 보면 이 도면이 좀 헐거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돼버리면 나중에 면적에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면은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낫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예를 들자면 3번 도면이다라고 하면 요점이 있으면 3번 도면 위에 2번 도면이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도면을 쉽게 색출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려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색인도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옵니다. 6번에 보니까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이란 말 나오네요. 제명 및 축척. 제명이 뭡니까? 제명이 고 빵빵군 빵빵리, 빵빵면 빵빵리, 지적도라는 말 나옵니까? 요게 제명입니다. 제목. 그래서 제명은 임야도 이래 나오든지 지적도 이래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게 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도 몇 장 중에 뭐 몇 장 해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축척이 나옵니까? 축척이 빵빵빵분의 예를 들면 1200분의 1 이런 식으로 축척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거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도각선 및 도각선 수치란 말 나오죠. 도각선 및 도각선 수치. 우리 왜 성에 가면 성에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곽이라고 예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도면에 이 테두리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도각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혹은 도각선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성곽, 도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각선인데 도각선 수치는 여기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보면 뭐 요게 114 000 249 000 249 400 114 500 이런 식으로 요쪽하고 요쪽에 숫자가 요래 써져 있습니다. 됐죠? 요거를 도각선 수치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요거는 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이마에 떨어져 있다라는 24만 9천 미터 이게 11만 5천 미터 이래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가상의 어떤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여기에서 이까지가 몇 미터다라는 겁니까? 숫자도 지금 숫자도 요래 빼딱하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 114000 114500 해서 요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다라는 겁니까? 500m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14000 114500 했으니까 500m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00m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냐라고 하면 요것도 숫자가 249000 249400 했으니까 400m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500m, 400m. 요게 한 장의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각선 수치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번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34페이지 보시니까 자, 그 중간쯤 바로 위에 보면 79의 1 대라는 지번을 찾으셨습니까? 그게 딴 거보다 많이 넓네요. 두 개 합쳐놓은 것만큼 되네. 79의 1 대 나옵니까? 그럼 거기에 경계에 보니까 각각 숫자가 나오죠. 5.00, 50.42, 20.05 해서 그렇게 숫자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 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5.00, 50.20, 20.05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점 간의 거리가 얼마다라는 겁니까? 5.00m, 5m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점에서 거리는 얼마다라는 겁니까? 50.0, 자 50.42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점의 거리가 얼마다라는 겁니까? 50.42m다라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도면에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50.42m가 나왔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거리가 50.42m다라는 겁니까? 좌표를 통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에만 이런 것들을 숫자를 요래 써놓습니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8번 됐고 9번입니다. 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란 말 나오죠. 근데 그거는 어딜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 34페이지 보십시오. 그거 보시게 되면 자 79의 1 대 바로 위에 그거 보니까 도로 중간에 보니까 요 위에 요 도로 중간쯤 보니까 요 8번에서 밑에 동그라미 요래 그려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비스듬하게 한 5시 방향쯤 요래 오면 요쯤 해가지고 9번에서 요래 보입니까?
예, 요게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자, 오늘 뭐 마지막 시간쯤 해가지고 잘하면 그거 보실 텐데요. 자, 이제 지적 청약을 할 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적 청약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가에서는 자, 이제 지적 청약할 때 요 기준점 이용해가지고 청약하세요 해서 자, 전국토의 곳곳에 기준점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표시한 게 이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적 기준점은 종류가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적 도근점 해가지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그라미 요래 쳐놓은 거, 요게 지적 도근점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는 거, 그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 삼각점은 참고 삼아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요렇게, 요래. 그러니까 도면에 이런 모양 나오면 뭡니까? 아, 이게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 모양이구나. 그리고 삼각 보조점은 예, 요거는 이렇게 속에 까맣게 회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요래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아, 뭐 이런 것들이 지적 기준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들은 그림이죠. 그림이니까 야들은 어디만 나온다라는 겁니까? 도면에만 나옵니다. 대장이 이런 것들은 나올 리가 없죠. 자, 기본적으로 대장은 대부분 뭡니까? 글씨. 도면은 대충 그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뭡니까? 주로 숫자입니다. 예, 좌표가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감을 좀 잡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됐고, 마지막으로 자 10번에 32페이지 10번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란 말 나오죠.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2002년도부터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를 예, 도면에 등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등록을 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34페이지 그런 데 나오는 예, 도면, 이것들이 그 말은 결국 2002년도 전에 도면, 모형, 그거를 여기 등록, 예,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 뭐 이런 것도 등록되는구나 라는 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거 됐고요. 자, 뭐 요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요거 됐고, 그리고 자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3번에 등록사항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나옵니다. 예, 그거 자, 그거 해놓고요. 그래서 그것들 등록사항 그거 앞에 별표 해놓으십시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 해놓고, 소재 지번, 뭐 좌표, 뭐 고유번호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 이거는 왜 필요한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실제 이런 모양의 토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가 네, 지적도에는 이 토지 자체가 그대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축척을 써서 작게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200분의 1짜리 축적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 토지를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서 이제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면적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끝수가 남으면 뭐 0.5보다 적으면 버리고 크면 올리고, 딱 0.5면 앞자리 봐가지고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고 해서 우리 끝수 처리하는 것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옛날에는 소위 말해 별 볼 일 없는 토지였는데, 자 이게 이 근처에 예를 들면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예, 지금 공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자면 200제곱미터, 여기에서 면적 측정하면 200제곱미터인데, 근데 자 200제곱미터인데 이게 제곱미터당 예를 들자면 1억씩 거래된다라는 겁니다. 1제곱미터가 요만큼인데 1제곱미터입니다. 한 평 같으면 3.3억 정도 될 만큼 자 비싼 토지다라는 겁니다. 뭐 강남쯤 가면 이런 거 안 있겠습니까? 옛날엔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뭐 제곱미터당 뭐 만원, 2만원 이래 거래되다가 제곱미터당 1억씩 이래 만약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면이라고 하는 게 이건 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습도도 뭐 그게 65%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해가지고 뭐 이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아무래도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름에 장마철하고 지금처럼 겨울에 습도 낮을 때 하고 이게 미세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잴 때마다 면적 차이가 한 0.1mm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0.1mm 정도, 0.1 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0.1 제곱미터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잴 때마다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제곱미터당 1억인데 뭐 나 한 100억쯤 되는데, 예? 200억이네. 200제곱미터. 200점 되는데, 그 1000만 원, 그래, 넘어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1000만 원을 수월하게 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알뜰히 챙겨갈 것 같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야, 1000만 원이 어디야? 땅 파봐. 그게 나오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 면적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토지를 도면 등록해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면적을 자꾸 측정하다 보니까 도면도 많이 쓰면 좀 헐거워질 수가 있고요. 좀 느슨해지면 면적이 차이가 또 더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요 토지 면적, 토지의 경계점 이거를 뭐로 등록하자라는 겁니까? XY 좌표로 딱 등록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표로 등록되면 이건 좌표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계산만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봄에 계산을 하든지 여름에 계산하든지 겨울에 계산하든지 면적은 항상 뭡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만든 장부가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가 자체가 비싼 지역에서 요 경계점들 요거를 이 그림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요 각각을 XY 좌표 요로 다 등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 형태 한번 봐요. 35페이지 보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요게 서울시 마포구 자 창전동 400-1번 즉 400의 1번지 그 토지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좌표에서 X, Y 해가지고 몇 미터에서 자 1번 45 자 42 8990 92 해서 이렇게 숫자가 8자리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좌표를 뭡니까? XY 좌표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요거는 자 누가 언제 측정하든 언제 계산하든 간에 뭡니까? 항상 면적이 동일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 이걸 만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그 부호를 보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옵니까? 1, 2, 3, 4, 5, 6, 7, 8, 9 해서 요래 나오죠? 예?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바로 앞에 보니까 부호해서 1, 2, 3, 4, 5, 6, 7, 8, 9 해서 요래 나오죠? 그러니까 각각 꼭지점이 즉 경계점이 자 각각 좌표가 요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 지금 부호가 9까지 나오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꼭지점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개. 근데 이 지금 9개가 나온다라는 건 잠깐 대략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많네. 자, 하여튼 뭐 이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각각의 좌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1번부터 9번까지를 보면 이 모양인지 아니면 이래 구각형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이으면 1, 2, 3, 4, 5, 6, 7, 8, 9 뭐 대충 맞는 거겠노? 뭐 하여튼 신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요 모양들, 부호를 모양으로 이어 놓으면 요 모양입니다. 라고 해서, 앞에 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게 부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뭐 딴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부호하고 부호도,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이 토지 모양이 어떤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모양이 이렇습니다. 라고 서비스 하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앞에 부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여러분들은 부호도 해가지고 그 앞에 그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 국악형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런 모양의 땅을 그리든지 하여튼 9개 경계점을 만드는 그런 땅을 그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결국 이게 36페이지. 자, 이거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거 보고 이제 나중에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쭉 보십시오. 그리고 저라면 지금 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보시면 직접 푸시면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문제 푸시면서 그걸 익히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등록 사항들 한번 보셨고요. 조금 쉬시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만 쉬고 가시죠.